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향한 새로운 나침판, 은퇴 빈곤의 리스크를 넘어 평생 현역과 가치 시대로 나아가는 인생 2막 재설계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시간의 빈 공간이 있지요. 그 시간을 우리는 은퇴 후 20년간으로 본다고 하면 하루 11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0년 하면 8300시간이 나오는데, 이 수치는 어느 시간하고 비슷하냐면 현역 시절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해서 약 260일 근무한다고 하면 거기에 38년 근무했을 때 수치가 약 8만 몇 시간이 나오지요. 그래서 현역 시절 근로시간의 38년치가 바로 은퇴 후 20년간의 빈 공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즉, 입구관리, 취업과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잉여 시간이 주어지는 출구관리, 즉 은퇴 후 설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솔로 이코노미 시대지요. 즉 1인 가구가 메가 트렌드 시대입니다. 한국인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만 해도 1인 가구가 5%에 불과했지만 2000년도에는 16%, 2010년도에는 24%, 2015년도에는 27%,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53%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측면을 보면 1인 가구 월 평균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포미족이나 페팸족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지요. 주거를 보면 집이 축소되고 있고 코하우징, 함께 공동구역을 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단절이라 해서 고독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셀프 장례식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을 위협하는 노후 파산이 있죠. 일본의 현실을 보면 600만 독거노인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생애 미혼율이 현재 급증하고 있고 2030년이 가면 남성 중에 47%, 여성 중에 30%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싱글 이혼율이 약 3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숨겨진 뇌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병원비라는 거죠. 즉 간병비가 약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병비만 해도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은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 형태의 변화를 복지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지금 성실함만으로는 파산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 리스크이죠.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서구를 비교해 보면 대개 서구나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이 부모의 책임이 아닌 데 비해서 한국은 결혼 비용이나 대학 등록금까지를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요. 또 과도한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 1인당 결혼 비용을 보면 아들은 2억 이상이 들고 딸의 경우도 약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지요. 또한 그 치명적인 결과를 보면 5060 세대 중에서 약 648만 가구 중에 42%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 결혼 대출 시 17%가 추가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사업 실패나 신용 불량 또는 캥거루족화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노후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핍의 시대이지만 진정한 중산층의 조건은 뭘까요? 한국의 중산층은 물질 소유 기준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2000cc 이상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고 1억 원 이상의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를 한국의 중산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중산층은 가치와 태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하지요. 첫째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두 번째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을 것, 네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비평질을 받아볼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물질적 성취 기준이 높을수록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외형적 자산을 줄이고 내면의 가치를 높여야 생존할 수 있는 거죠. 5060 시대의 노후자산 관리는 철저히 버릴 것과 반드시 채울 것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는 자녀한테 사전에 증여하는 것 하지 말아야죠. 또한 과도한 자녀 교육비나 결혼비를 지출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기에 은퇴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섣부르게 잘 모르고 주식을 짜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과 준비 없는 창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할 5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주거비를 대폭 낮추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의 크기를 다운사이징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생 2막의 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철저한 건강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즉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한 거죠. 현재 상태에 부동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이제 집은 재테크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활동기 전원주택에서 간변기는 도시 주변으로 주거지를 이동하고 고령 친화형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을 쥐고 있지 말고 생전에 현금화해서 온전히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셈, 평생 연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의 예금의 착시를 보면 목표 월 100만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10% 시대에는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2% 시대에는 6억 원이 있어야 월 100만 원 수입이 가능한 겁니다. 즉 저금리 시대에 목돈을 쥐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금의 3층 구조가 있죠. 첫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고 평생 수령의 든든한 기초인 거죠. 두 번째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 중에 1인만 60세 이상이 되어도 9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경우는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경작 농지를 활용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노후 준비는 뭐니 해도 평생 현역인 겁니다. 왜냐하면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만 되어도 3억 원의 정기예금 이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정년이라는 게 있고 일해정년이라는 게 있고 인생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3번의 정년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 칼라나 허드렛 일도 체면을 버리면 훌륭한 노후 방지책이자 사회공헌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퇴 10년 전부터 겸허한 자세로 새로운 기술과 취미를 배우러 다녀야 하겠습니다. 직선 위의 삶에서 원형 위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직선 위의 삶, 즉 전반전에는 경쟁이나 승진이나 한 방향의 물질적 성취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원형의 삶, 후반전에는 원형의 삶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거나 자아 실현한다거나 나눔과 연대 등이 해당이 되겠죠. 경상도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붙어있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하라. 세 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나만의 규칙과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행복한 노후를 지탱하는 황금의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현금 흐름이죠.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 즉 지갑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벗이죠. 가족이나 친구, 우테크가 해당이 됩니다. 취미 공동체 중심의 유연한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릎이죠. 건강 테크입니다. 의료부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죠. 남성은 건강, 아내, 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성은 건강, 돈, 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 남성은 직장 중심에서 가족 및 지역 중심의 유대관계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보면 은퇴 설계의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 리셋입니다. 타인과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채우라는 것이고 후회보다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물건을 줄이는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무 원칙입니다. 자산의 총액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우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 교육비 및 결혼 지원금이 대폭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통한 새는 돈을 차단해야 할 것이고요. 네 번째는 보장성 보험 점검으로 장기 생존을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평생의 현역이죠. 즉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재취업이나 창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체면을 버리는 소득 창출 및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직장 동료에서 취미 및 지역 공동체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부부 회로를 위한 새로운 생활 룰을 세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함께하는 독립적이고 유연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겁니다. 조선시대 거상 김만덕이 전 재산을 털어서 이웃을 구했듯 축적의 시대를 지나 나눔과 의미 시대로 나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전반전 후반전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연장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부신 인생 2막을 적극